3월 22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초반보다는 후반 될수록 더욱더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장이었죠. 어제 약간 쉬니까 다시금 힘을 차린 우리 증시, 특히나 그동안 중소형주들 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딱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대형주도 조금의 힘을 내는 오늘의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좀 반갑다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다시금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이 쏠렸는데 우리 증시만 좋았는지 주변 증시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시죠. 일본은 어제 춘분으로 인해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1%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1.48% 올랐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마감되면서 패턴상으로는 우리 증시와 비슷했습니다. 보합권가량의 출발이었고 후반 들면 들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1.48% 오르면서 27,224.11엔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한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봉이었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의 움직임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증시와 거의 비슷한 궤적을 나타내면서 중국 증시 크게 좀 힘을 쓰지 못했는데 중국이 오후장에 좀 변동성이 커지네요. 좀 전에 저희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권이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을 또 반납을 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보겠습니다. 0.01% 하락으로 나타나면서 전일 종가 수준까지 다시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3,253.2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3,277포인트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또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천 쪽 0.8% 정도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중국에서는 초대형 부가세, 그러니까 증치세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초대형 부가세 환급 소식, 증치세 환급을 많이 해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 호재로 받아들여지다가 또 후반에 이 흐름, 이 호재성 요인을 꾸준히 좀 끌고 가지를 못하고 또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증치세 부분은 또 내수 부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본 증시는 워낙에 강했었는데 수출주 중심의 강세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양호한 흐름, 우리 증시, 일본 증시 좋았고 중국 증시가 약간은 좀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넘어가 보시죠. 어제 원달러 환율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다시 방향이 바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장중한 때는 1223원까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후반에 상승 탄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원 80전밖에 안 올랐습니다. 1218원 10전에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물론 연이어서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어제 오늘 오르기는 했는데요. 후반에 이 상승 탄력이 줄었다는 점, 1220원 선 하회하면서 거래 마쳤다는 점, 이 부분도 보셔야겠습니다. 환율 동향까지 정리해봤고요.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지금부터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양시장이 점차 오늘은 상승 탄력을 높여갔습니다. 수급이 주도하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증시의 약세 영향에서도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 장중에 관측됐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마감가는요 2,710포인트입니다. 양봉이 길게 생기면서 0.8%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거래대금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으로 8조 원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실게요. 오늘 보시면요. 점차 상승 탄력을 높여가는 모습이었고 2,700선 내준 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2,700선으로 복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 2,710포인트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에서는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2,844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나란히 매도 흐름을 기록했는데 개인은 1,847억 원을, 외국인은 1,141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상승했던 섹터들이 더 많았고요. 그 가운데 보험 섹터가 3%대로 가장 큰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이 파월 의장의 좀 매파적인 발언이 이쪽으로 매수세를 몰리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체크해 보시겠고요. 오늘 운송장비 섹터도 2.5%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쪽에서는 또 조선 관련 종목들도 오늘 플레이가 괜찮았고요. 또 섬유 의복 섹터 F&F 반등하면서 2%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강세 흐름이었는데 건설업종 그리고 철강 금속 섹터도 모두 1.5% 이상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반면에 하락했던 섹터들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하락한 업종들 가운데서는 일단 의약품 섹터가 1%가량 내림세로 집계가 됐고요. 셀트리온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운수창고 섹터 같은 경우에는 HMM 개별 종목의 낙폭이 조금 더 붉어지면서 1%가량 내림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가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 탄력을 기록한 모습이고 비금속 광물, 음식료품 그리고 종이목재 섹터는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 마감가 보시면 그래도 빨간불이 가득하죠. 셀트리온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쪽부터 체크해보시면 시장 분위기 확실하게 좀 반영이 됐고요. 삼성전자 0.5% 오르면서 73,300원으로 거래 마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도 양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 상승했고요. 123,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살펴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거의 3% 가깝게 오르면서 40만 원 선 바로 아래쪽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스텔란티스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오늘 23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질 것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영향받으면서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 안쪽의 상승으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플랫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하락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쳤고요. 33만 9,500원이었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중 탄력이 2% 후반대로 상당히 붉어졌다가 1.4% 살짝 상승폭이 꺾였고요. 10만 6,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8%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그 외 자동차 종목들에서는 오늘 현대차가 2.9% 오르며 17만 3,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중국을 제외하고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1% 오르면서 7만 1,3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모멘텀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KB금융 같은 금융주들 괜찮았고요. 2% 오른 58,600원 부근이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오늘 7% 급락이 나오면서 16만 8천원 선 터치한 모습인데 블록딜 소식 때문이죠. 이 테마스 측에서 블록딜을 하게 되면서 오늘장 그룹주들이 일제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기존의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씩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빅스텝 가능성이 짚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요. 보험사들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보험 관련 종목들이 괜찮았습니다. 하나손해보험 7% 오른 4,955원 터치했고요. DB손해보험은 6% 오른 64,8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외 삼성화재도 5% 상승 흐름을 기록했고 손해보험사 쪽 그리고 생명사 생명보험사 쪽도 오늘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동양생명과 하나생명 나란히 3%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마감가 같은 경우 0.6% 오름세로 기록했고요. 924포인트 선이었습니다. 거래대금 같은 경우 코스피보다 조금 더 실리게 되면서 9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분봉 차트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하락 출발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결국에는 오름세 높이면서 920선 터치하면서 나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920선대 중반대에 안착합니다. 다음으로 수급입니다. 네, 개인 쪽에서 좀 가파르게 매도 전환하는 구간이 바로 2시 구간대였고요. 513억 원 매도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기관은 425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 측에서는 178억 원 사자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쪽도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상승했던 종목들이 더 많았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 급락했습니다. 65,600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3%가량 밀리며 98,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을 좀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은 살짝 약보합권으로 꺾인 가운데 첨보는 0.5% 상승 그리고 LNF도 0.8% 오르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는 모습이 관측됐고요. 게임주도 일제히 올랐는데 특히 위메이드 3.5% 오른 10만 3천 원 선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공략이 좀 본격화된다는 소식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째 약세 흐름입니다. 1.6% 하락하며 32,35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CJ E&M이 1.9% 시장 대비 더 좋은 상승 탄력을 기록하면서 13만 5천 원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쪽으로 개별 이슈 있죠. KT 스튜디오지니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콘텐츠 경쟁력 확보라든지 전략적 투자자로서 시너지가 상당히 기대된다. 이런 증권가의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네, 오늘 CJ E&M 상승 쪽으로 이끈 요인이 됐고요. CJ는 강보합권 터치했고 리노공업 강보합권 마찬가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알테오제는 약보합권 터치하면서 5만 9천 원 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그가 에그리컬처죠. 이 농업 쪽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이나 사료 관련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최근에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되는 양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곡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밀이나 보리, 옥수수 등에 대해서 러시아가 수출 중단을 결정했고요. 옥수수나 소맥, 대두, 원당 등 상당히 이렇게 많은 곡물 재료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주 쪽으로 좀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 한일사료,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상한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사료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하게 되면서 이지바이오도 10% 오른 5,620원 기록한 모습이고요. 미래생명자원도 20% 급등하면서 11,75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코스피 쪽에서 세게 나왔던 종목들이 신송홀딩스나 샘표 같은 종목들인데요. 대도 관련 종목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신송홀딩스는 12% 오른 6,5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도 수혜주로 지목이 되면서 17% 급등한 7,080원 기록했고요. 팜스토리 8% 오른 3,055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거의 장 막판에 좀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인데 바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과학적 방역을 주장했는데요.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식으로 샘플링해야 된다는 주장을 밝혔고 이 미코바이오메드가 단숨에 상한가로 뛰어올랐습니다. 항체 쪽으로 해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좀 함께 엮였는데요. 9,360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네, 매기 확산이 좀 이뤄지게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괜찮았는데 그 가운데 좀 항체 쪽으로 관련이 있는 EDGC나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휴마시스 4% 오른 19,4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물 6월물 현재는 0.7% 오름세 기록하면서 361포인트 지나갑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네,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5,901계약 매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4,385계약을 매도 중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 1,381계약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